지? 너 혼자 쏙 빠져서 나가냐? 거실에 이것 좀 치우고 해장국이나 끓여와라. 같이 밥 먹고 제사 준비하자. 저는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무시하고 거실에 널려있는 남편을 발로 툭툭 찼어요. 당신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야? 일어나. 제가 남편을 차며 소리치니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나셨어요. 너 어디 하늘 같은 남편을 발로 차? 너는 어제 술도 안 마셨잖아. 제정신으로 하는 짓이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 말을 또 무시하며 더욱 세게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소리쳤어요. 그런 분위기에 형님들도 하나둘 눈을 떴어요. 야, 너 미쳤어? 왜 사람을 발로 차? 남편도 제게 미쳤냐며 그제야 몸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제가 입을 열었죠. 미친 건 내가 아니라 이 집 인간들 아니야? 라고 하며 제가 프린트한 통장 내역서를 남편 얼굴에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통장 내역서를 보더니 놀란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 등골이 이 집 구석으로 새고 있었네. 난 그것도 모르고 이 집 구석 종로로 했고 어떻게 나한테 다른 말이 상의도 없이 시댁에 3년 넘게 돈을 퍼다줄 수가 있어? 집 구석? 퍼다줘? 야, 너 화난 건 알겠는데 여기 너만 있는 거 아니야? 말 가려서 해. 남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제게 말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옳게, 설에 이게 뭐하는 짓이야? 곧 우리 아버지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아침 대바람부터 이게 무슨 하극상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형님들 손주들 데리고 요 몇 년간 시어머니 보러 자주 왔던 이유가 용돈이라도 좀 타먹으려고 온 거였어요. 남편 돈 못 버는 거 아는 친정 부모님이 저 힘들지 말라고 제가 일한 것보다 훨씬 더 챙겨주신 월급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그게 뭐 어때서? 누나들이 그렇게라도 손주들 데리고 집에 와서 우리 엄마 기쁘게 해주는 게 어디야? 그게 효도지. 다른 게 효도야? 월급을 뭐 다 준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 엄마 안쓰러워서 좀 챙겨준 건데 너 정말 속 좁고 예민하게 군다 너도. 라며 오히려 제게 핀잔을 주고 누나들과 시어머니를 두둔했어요. 듣고 있던 시어머니도 저에게 뭐라 하셨어요. 얘가 나한테 그 돈 몇 푼 좀 쥐어줬다고 우리 아들이 집을 마련 못했냐, 애들을 굶겼냐. 다른 데도 아니고 네 시댁에 돈 좀 쥐어준 게 그렇게 배가 아팠던 거니? 정말 서운하구나. 네 어머니, 우리 아빠 등골이 여기 샜다고 생각하니 배가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그깟 몇 푼이라고 하셨어요? 저희 친정 오빠한테도 저희 아버지께서 그만큼 안 챙겨주셨어요. 저희 아버지인데 자식들에게 다르게 챙겨주고 싶으셨을까요? 그저 딸 자식이 너무 힘들게 사니까 친정 오빠 서운해할 거 알지만 저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서운하네요. 어머니의 말에 바로 맞받아치고 남편에게도 곧장 말했어요. 난 네 말대로 속도 좁고 예민해서 이 상황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이혼이라는 제 말에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을 쳤어요. 제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10년의 연애기간 중간에 헤어진 것도 남편의 권태기로 헤어진 것이고 제가 오히려 매달렸었어요. 저는 한 번도 장난으로라도 헤어지자는 말을 함부로 한 적이 없었거든요. 물론 결혼하고 나서의 10년 동안에도 남편이 새 살림 차리고 싶다는 말을 농담이랍시고 한 적은 있었죠. 근데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온 건 그 긴 세월 동안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제가 남편을 더 많이 좋아한다는 것을 모두 알 정도고 저는 열렬한 수뇌부였거든요. 저는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그만큼 남편을 믿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가 먼저 제 입으로 이혼하자는 소리는 절대로 안 나올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자기를 더 좋아하는 것을 알기에 아주 기고만장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혼? 네가 나랑 이혼할 수 있을 것 같냐? 넌 나 없이 못 사는 사람 아니야? 나 없이 못 산다고 구질하게 매달릴 거 받아줬더니 네가 나한테 이혼을 하는 말을 감히 입에 올려.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이혼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옆에 있던 형님들도 제 말이 그저 단순히 홧김에 내뱉은 말인 줄 알았던 건지 옳게 그런 말 함부로 뱉는 거 아니야. 하지도 못할 이혼 무기로 쓰지 마. 이혼이 어디 그렇게 쉬워? 남들 다 이혼한다고 옳게도 그저 무기랍시고 내뱉는 모양인데 우리 동생도 옳게한테 발 묶여서 그렇지 어디 가면 아직도 사람들 좋다고 줄을 서. 그래서 제가 형님들 아직 술이 덜 깨셨나 봐요. 이 사람한테 누가 줄을 서는데요? 그 사람들 단체로 실성이라도 한 모양이죠? 네, 저는 이혼이 무기예요. 그 무기 마음껏 휘둘러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혼 쉬운 것 같은데요. 형님들도 이혼 쉬우니 다들 하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형님 셋 다 이혼하시길래 유행인 줄 알았죠? 뭐? 옳게 지금 말 다 했어? 아니요, 아직 덜 했는데요. 적어도 저는요, 이혼하고 형님들처럼 친정에 빈대처럼 빌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염치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렇게 염치를 모르셔서 이혼당하셨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거실 테이블에 몸이 부딪혀 쓰러져 버렸어요. 제 말에 열이 받은 신우 셋이 제게 달려들어 저를 밀쳤거든요. 야, 너 뚫린 입이라고 말하면 단 줄 알아? 이게 오늘 실성을 했나? 시댁 거실 테이블에 몸이 부딪혀 쓰러진 제 몸 위로 둘째 형님이 올라타서는 제 머리를 잡고 흔들었어요. 다른 형님들도 쓰러져 있는 저를 현란한 발놀림으로 마구 밟으며 마치 난폭해진 산짐승들처럼 저 하나 놓고 셋이서 아우성이었어요. 그 바람에 같이 있던 제 아이들이 놀라서 울었어요. 고모들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잡아당기며 저에게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아이들이 우니 그제야 시어머니와 남편이 형님들을 말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까진 몸무게가 많이 나갔을 뿐이지 다이어트를 한 이후로는 지금까지 임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몸무게를 계속 유지했거든요. 고모들의 행동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제 아이들을 데리고 즉시 시댁에 나와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는 단번에 제 행색을 보고는 그냥 넘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여러 사람들이 제게 달라들어 이 모양이 됐다 설명을 했어요. 온몸 곳곳에 있던 푸른색들은 마치 영화 아바타 캐릭터의 피부와 흡사해 보였죠. 그렇게 전치 4주의 진단서 기록을 받아왔고 그리고 추후에 아이들도 병원에 데리고 가서 아동 상담을 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놀란 눈치였거든요. 첫째가 울면서 의사 선생님께 말하는 걸 보니 애들에게 못 볼 꼴 보인 제가 미워지더라고요. 둘째도 미술 심리치료도 같이 병행했고 그런 상담 기록들까지 진단서와 같이 변호사에게 제출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혼 소장을 시댁 사람들에게 날렸어요. 차마 이 꼴로 친정에 가기 죄송했지만 본가에서 다들 저를 걱정하고 있었기에 병원으로 갔다가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과 저희 친정오빠는 화들짝 놀라서 모두 제 앞으로 달려왔어요.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저도 같이 친정 식구들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너를 이렇게 아프게 한 인간들이 시짜 것들이란 말이지. 네, 이것들을 지금 당장. 저는 친정 부모님께 정말 죄송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이 서방 당장 여기로 오라고 해라. 아버지의 말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지만 제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어요. 너희 시어른이 혼자 있으니 너희가 좀 챙겨줄 수는 있다. 하지만 너랑 상의 없이 너를 속이고 기만한 것은
신뢰의 문제야. 게다가 그 집에서 네가 이런 꼴을 당했으니 더 이상 상종할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 무조건 이혼해. 안 그래도 이혼은 할 생각이야. 애들 때문이라도 더욱더 이혼해야 돼. 애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그런 짐승 같은 짓을 저지르다니 더 붙어있을 집구석이 아니다. 화가 난 친정 식구들을 보면서 저는 제 편이 하나도 없던 시댁에서 왜 그렇게 스스로 종노릇을 했던 건지 지난날에 제가 한심해졌어요. 시댁에 이혼 소장을 날림과 동시에 형님들에게도 고소장을 날려줬어요. 그리고 아파트 비밀번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동안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상처와 충격을 많이 받았던 터라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지내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괜찮은 척하는 저를 보면서 참 많이 걱정하셨어요. 당분간은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상처받은 네 마음부터 보듬어라. 그렇게 계속 방치해버리게 되면 자꾸 그게 속에서 골마서 너를 더 아프게 할 거야. 그런 아버지의 말에 아버지를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남편에게 오만정에 떨어진 건 맞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리면서 남편과 함께한 20년 동안의 제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모든 진심들, 순수한 믿음들, 그리고 한 사람을 지독하게 좋아했던 지난 날들의 제 모습이 마치 유리액자가 와장창 깨지듯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깨져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들을 알아주는 건 역시 제 친정아버지가 유일했어요. 언제나 제 옆에서 얼어붙은 저를 녹여주셨던 분이셨어요. 작은 불씨가 아니라 큰 난로가 되어 저를 녹여주셨던 거였어요. 고소장을 날리니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에게 미친 듯이 연락이 왔어요. 형님에게 온 전화를 받으니 소리부터 지르더라고요. 올케, 미친 거야? 지금 우리를 고소했어? 그럼 올케가 우리한테 막말한 것도 맞고서 해볼까? 그래서 제가 그랬다는 증거는요. 제 증거들은 이렇게 명백한데요. 그러자 신우가 그럼 증거는 어디 있는데? 형님, 치매세요? 그거야 고모들 행동 보고 충격받은 우리 아이들이 증인이죠. 맞고서 해보던지요.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저는. 아니, 올케.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던 형님들은 이건 아니다 싶은지 목소리 톤을 낮추고 제게 만나자고 했어요. 일단 한 번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만나기로 했어요. 또 저를 밀치고 난리를 칠까봐 아이들은 부모님께 맡겨놓고 제 친정오빠를 데리고 같이 남편과 시댁 사람들을 만나러 갔어요. 시댁에는 모두 다 와 있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잡더라고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봐. 당신 소중함도 모르고 내가 너무 안일을 써. 상처들은 괜찮아? 어디 봐봐. 제 손을 잡고 이제 와서 제 몸에 난 상처들을 살펴보는 척하는 남편의 행동이 정말 가증스러웠어요. 예전에 저라면 그런 남편의 행동에 감동받아서 화가 풀렸을 테지만 지금은 그저 남편의 호들갑이 그저 가짠더라고요. 올케, 그때는 우리가 술이 덜 깼나봐. 올케가 그렇게 말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만 올케에게 못할 짓 했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래서 제가 우리 집안더러 비만 유전자가 있다고 했던가요? 저 그날 밤 형님들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고요. 저 같은 여자를 구제해준 남편한테 잘해야 된다고요? 세상에 이런 호구가 없다고 하셨죠? 그 호구가 한번 마음 돌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보여주려고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말에 갑자기 주저앉아 울면서 통곡했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한 딸들은
이혼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잡혀가게 생겼네. 얘 지영아, 나를 봐서라도 우리 애들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를 봐서라도 용서해주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뭘 해주셨는데요? 저희 집에서 해주는 모든 것들 아들 가진 특권에게 주는 뇌물이라면서 당당하게 먹어도 된다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시죠? 이제 그 특권 제가 없애드리려고요. 며느리가 있어야 특권도 누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제게 한마디씩 던지는 시댁 사람들의 모든 말들이 참 우습고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우리 애들 봐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됐고, 우리 아버지가 애들을 봐서라도 이혼해야 된대. 아버지가 지금 벼르고 계시거든. 당신 돈 관리 잘하니까 앞으로 당신 월급으로 어머님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하면서 잘 살아봐. 양육권은 내가 가지고 갈 것 같으니까 그 월급에서 양육비도 줘야 되는 거 알지? 당신이 이혼하고도 형님들이 시댁에 올지는 모르겠네. 아마 콩고물 떨어질 거 없으면 발길 끓을 것 같은데 당신이 어머님 모시면서 효도 직접 해드리면 되겠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또 마음이 약해질까봐 내심 걱정했던 친정오빠는 제 행동에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그래도 저를 보며 잘했다고 해주니 미우나 고우나 내 혈육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형님들이 제가 만족하는 합의금을 줄 때까지 합의해줄 생각이 없어요. 형님들이 그날 밤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던 말들은 제게 고스란히 상처가 되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제 부모님이 비만 유전자라는 말까지 들먹이며 조롱할 땐 이런 상황이 오게 될 줄 몰랐겠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을 제가 여기서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신우들은 그렇게 버티더니 자기들도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버틸수록 자신들에게 유리할 게 없으니 결국 대출을 받아서 각각 저에게 합의금을 줬어요. 합의를 안 해줬으면 재판까지 할 생각도 있었거든요. 남편에게는 유책 사유가 있으니 이혼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어차피 매매한 집은 은행 돈이 많았으니 매매 금액의 20%의 돈에서 저희는 재산 분할을 했어요. 재산 분할 결과 9대1로 제가 9를 가져오게 됐어요. 물론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고요. 3년이 넘도록 시댁에 퍼준 걸 생각하면 이걸로는 한참이 모자라요. 그동안 친정에서 보내준 해산물들까지 싹 다 돌려받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무식한 신우들이 저를 건드리는 바람에 합의금 명목으로 형님들에게라도 각각 챙겼으니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형님들은 처벌로 벌금이 나올 예정이었고요. 예상대로 신우들은 시댁의 발길을 뚝 끊었어요. 콩고물이 없으니 당연히 오지 않을 걸 알고 있었죠. 제가 올 때만 얌체처럼 쪼르르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가 들고 오는 해산물들을 날름 다 받아먹고는 쏙 내뺀 사람들이라 제 친정에서 주는 돈도 날름 받아먹다가 이제는 그럴 거리가 없으니까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보러 올 생각도 안 하네요. 딸이 셋이나 있는데 어떻게 셋 다 저럴 수 있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전 남편이 자기 어머니 노후까지 잘 챙기겠죠.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한 사실이 실감나지 않는지 아직도 우리가 연애하는 줄 아는 건지 술만 마시고 나면 저에게 연락이 왔었어요. 옆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제 친정오빠는 또 무서워해서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혼한 뒤로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어요. 친정오빠는 부모님의 식당 2호점을 맡아서 장사를 잘 꾸려가고 있었고 저는 본점을 관리하게 되었어요. 친정 옆에 전세를 얻어서 지내고 있고요. 사람을 믿고 사랑한 대가가 참 이런 결과라는 게 씁쓸하기도 해요.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제게 죄가 있다면 남편을 너무 바보같이 믿은 거겠죠. 남편하고 연애하며 결혼한 20년 동안 바보같이 살았으니
남은 인생만큼은 좀 더 지혜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좋은 엄마로,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딸로